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8일 아침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안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하면 요즘 추미애가 다 지면을 장식하는데요. 이제 추미애 시대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식으로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시대는 이제 저문다. 좀 빨리 저물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데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미애는 한 거의 20여 건 가깝게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아무리 접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수사 자체를 끝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갖다가 검찰 스스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어떤 검찰을 원하는 겁니까? 국민의 편에선 검찰, 국민 검찰을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7월 그만둘 때까지 이 추미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황, 물론 우리 언론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죠. 반드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추미애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조사도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강한 그러한 이 결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이 추미애 사건으로부터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는요, 이제 시진핑과 지난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다시 이제 대중관계, 그 다음에 대미관계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제 일찍이 방송을 통해서 분석해 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의 26일 밤 통화가 많은 지금 후폭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맨 먼저 시진핑과 문재인 주석의 이런 통화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평가는 끝났고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제로베이스에 출발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관계 유산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제 수면 아래로 그야말로 거들떠볼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스로의 지위 격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과의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든 신행정부 측 고인사들과 우리 국내 카운터파트들과의 전화통화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 국면에서 시진핑이가 사실상 홈런 이 말로 홈런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쉽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간에 서로 희망하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뜻에는 말려들면서 바이든의 뜻에는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으로 지금 국내외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가 처한 현재의 위기의 국면 중에 가장 핵심 문제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최근에 김정은이는 당 대회를 통해서 말이죠. 이 핵 미사일, 그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끝까지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ICBM, SLBM, 그 다음에 초대형 핵 잠수함까지 자신있게 공개했어요. 이 본인이 김정은이가 공개한 첨단 핵미사일 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일단 발동이 걸려져 있고 그 발동이 걸린 핵미사일 최고의 위협을 받는 나라와 국민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권 국민들이 흔히 비판하는 김정은의 쇼 그리고 문재인의 쇼는 이제 종말을 고아야 된다. 제대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더 이상 희망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북 정책을 몰고 가면 대한민국 안보는 설 자리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일치된 견해였었는데요. 이러한 일치된 야권의 비판이 맞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당 대표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짝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시진핑이가 전화하자 하니까 전화했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
우리 한국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이가 금년에 곧 방한하게 돼. 그리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시진핑 카드 살려서 김정은과의 카드를 완전하게 성사시키겠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도 대선에까지 이 분위기, 평화적인 사기쇼 제2탄을 펴겠다는 전술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그러한 시진핑의 방한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중국 외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인데, 이러다 보니까 문 정권은 지금 미국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가 지금 어떤 행정부입니까?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자. 일환의 중국 견제책의 일환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꼭 들어와라. 이런 압박과 그리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에요. 여기에 한국 정부가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이런 문재인 정권으로 보겠냐고요. 한미 동맹국가로 보겠냐고요. 볼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러면 시진핑 방한 얘기 하나만 하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만 했어도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거꾸로 지금 무슨 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중국 정부 2021년도에 중국 공산당 창단 100년, 그 다음에 2049년도에는 중국 정부 수립 100년이에요. 그래서 2049년도에 중국은 세계 제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중화민족 최고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 중국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처음으로 가서 정상회담할 때 밝혔어요. 중국몽을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무능한 외교안보. 그랬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6일 날 밤 통화에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목표, 이 중국몽에 대해서 이 세계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지금 이게 얘기는 결국 뭐냐? 미국이 지금 이 슈퍼 파워로서의 일국 체제를 이루겠다는 꿈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 중국의 2049년 중국몽인데 이 중국몽을 지지하겠다는 말을 또 이번 통화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지금 또 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중국 시진핑이는 비핵화에 실현한 한중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지지하는 비핵화의 실현과 문 대통령의 지지는 바로 싱가포르 선언의 지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런 싱가포르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과 연합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밀어붙이려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해석과 오해는 미국 정부의 큰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의 기본 축을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강경호하고 지금 현재 블링컨하고 어제 27일 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좀 뭘만 하고 있느냐? 북핵 문제 해결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만 홍보하고 있어요. 그 시급한 필요성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 국무 외교 당국자가 공감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강조하는 점은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국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미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이렇게 딱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얘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얘기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군사 기지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이런 군사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미국은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핵심 축이라, 린치핀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 즉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외교적인 가치와 외교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을 두고 간극이 얼마나 크냐. 동맹의 이완현상, 동맹의 균열현상은 눈에 보듯이 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이 내년도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 심판에 앞서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시장 선거에서도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급성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볼 수 없다. 이미 중국이라든가 이런 중국 문제, 이란 문제에 뒤로 밀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4등, 5등 정도, 6등 정도 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과정만 보더라도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이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바이든 정부 들어서기 바로 하루 전날 청문회를 열었어요.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9번 뿐이고 한국을 언급한 것은 1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는 북한이 30번, 한국이 11번이나 언급됐어요. 그리고 또 국방장관 청문회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4년 전에는 북한이 12번, 한국이 3번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북한 이 단어를 딱 2번, 한국은 1번밖에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이란은 73번, 중국은 66번 언급이 됐고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은 74번, 그리고 이란은 10번 언급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되면 북한 문제가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아니,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이 시급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을 해결하는데 이거를 제재를 먼저 풀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역방향적, 그야말로 비정상적, 비현실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이렇게 정책 방향에서 더군다나 지금 미 국무부의 인사를 보면요, 고위직의 제재 전문가들, 대북 강경론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요, 어제 오후부터 나온 얘기인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47살. 한국 이름이 박정현인데요, 여성이에요. 이 정박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부에 지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CIA와 DNI, 즉 국가정보국과 미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정보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정보 분석관으로 바이든 인수위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단 살포 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 이 북한에만 말하자면 현 정권이 아부하기 위해서 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강경론자가 아니고요, 원칙론자라고 봐야죠. 아니 뭐 북한을 얘기하면 저도 다 강경론자로 볼 텐데 합리주의적 사고, 가장 실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박 같은 사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정박 제가 더러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작년 초에는 비커밍 김정은,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전직 CIA 분석관의 통찰, 이런 제목의 책을 써내서 김정은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도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이 칼럼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에 들이온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칼럼에서 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민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하향식 개인에 의지한 외교정책이다. 그리고 사드 체계 검토나 지소미아 탈퇴 위협, 이런 것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미국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CIA, 국방부 할 것 없이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진핑식 대북 전략에 공의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실상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 사설과 칼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에 넘어오겠습니다. 추미애 드디어 어제 이임식을 했는데 여전히 마지막 갈 때까지 추미애다운 독선과 독재적 판단, 독단적 판단에 전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여전히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강변하고 있고요. 자기가 한 것은 다 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 퇴임할 때 또 이 지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눈물 조금 흘리면서 또 이 정치적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든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거, 정말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본인이 일을 했던 이 명분으로 삼았던 검찰 개혁 정말 잘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권 행사 정말 잘했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임식에서 보면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이게 역사적 선례입니까? 역사적 선례는 가장 나쁜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본인이 역사적 악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퇴근길에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었고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추 장관 지지자들이 사랑해요 추미애를 연호했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미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이 해당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거기에 먼저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 측에서 이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이라는 기자인데요. 뉴스프리존. 이 뉴스프리존의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유정화 변호사가 고소했는데요. 그 입장문을 보면 서울이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이라고 라는 기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성을 갖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능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로 추가할 방침이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진혜원,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에서도 함께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뉴스프리존이라고 하는 매체는 조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날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소속 여성 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27일 바로 어제도 주호영 원내대표님 사과 안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요. 최광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광욱이가 이제 어제 결국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최광욱 혐의 기소는 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즉 채널A 한동훈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준 거, 오늘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당연히 당선 무효형을 선언해야 되는데 실세인 만큼 아무래도 법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지만 유죄 판결은 저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도 이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요거에 관해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6-7개월 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원 유착의 실세를 이제 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최강욱이가 얼마나 많은 이 가짜 허위를 많이 했는지, 또 권원 유착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린다면, 이 MBC 그 다음에 KBS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보도해갖고 이 KBS에 또 사과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전부 이 사기꾼의 제보자 말만 믿고서 문제를 제기한 거, 이런 것도
전부 거짓말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공모,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한테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한 거, 이런 것도 전부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유시민 관련 질문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시민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이랑 공모해서. 근데 유시민이라는 얘기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그래서 이 최강욱이는 이제 또 한 번 조사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짤막한 사설 하나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칭송한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칭송한 것, 중국 해군은 또 연일 우리 서해를 압박하고 있는 이 실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칼럼 사설인데요. 요거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조선일보 분석을 통해서, 사설을 통해서 저의 분석과 한번 여러분께서 이 비교를 한번 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시 주석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이나 앞두고 진심 축하를 전하며 시진핑을 칭송한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는 문 대통령이 유일할 것이다. 중국의 인권 유린과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세계에서 중공 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 중 유일하게 계승한 것이 중국 압박이다. 안보협력체로는 미, 일, 호주, 인도에 한국을 더하는 쿼드 플러스를, 경제협력체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어떤 눈으로 보겠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여기겠나? 미국 없이 북의 핵 미사일을 단 한 발이라도 막을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칭송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 측의 의도적인 냉대를 받으면서도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했다. 중국의 안보 주권을 내주는 충격적 양보도 했다. 어떤 국익고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 정상의 이런 비굴한 태도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에서 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고 한다. 백령도 코앞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코앞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이다.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에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 구역 침범도 60번이 넘는다.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이다. 중국의 우리 주권 위협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항의하거나 우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중국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명했다. 시진핑이 한미 정상과 첫 통화 직전에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유는 뻔하다. 미국의 동맹 중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동주 공제, 같은 배를 타고 건너자라고 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완성했고 시진핑은 성해를 자신들 내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군사 장비 반입도 못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한국 해군은 이미 서해 중간선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가가 아니라 진급과 보신을 먼저 생각하는 현재 군의 체질상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외교안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를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당부드려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외교안보적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주권과 그리고 우리 안보 구멍을 더 이상 내지 않도록 압박과 견제와 제대로 된 비판을 행사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